더 나다운 것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요. 나의 호흡이 가장 잘 묻혀 나올 수 있는 방법적인 거와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는 지금 과정이고요. 좀 오랫동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을 하나하나 할 때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저 또한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 또한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TV 장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또 한 분의 추상 그다음에 구상을 넘나드는 아주 대단한 작가분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호미술관인데요. 네, 박시연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I find it very intriguing. It's an intriguing technique, first of all, because you really have to discover how the paintings have been done, and it's a mixed media, so it's even more intriguing because of that. And I can see she has been, you know, turning the canvases quite a lot and working. And it ignites all sorts of thoughts, which is why I will go back home, do my homework, and research more about her. Are you an artist? No. Oh, okay. Do you think it is really abstract painting? Well, on a first sight, but I've seen these works for 5 minutes, so I would say yes. Okay. Yeah. Right. Thank you very much. 회화는 꼭 뭐 앞면만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이렇게 놔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업의 과정의 일부를 보여주는. 네네. 그걸 뭐 어떤 작가들은 뭐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다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제 처음에 붉은색을 다 칠하는 상태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전시를 보러 왔는데 저는 보통 구상과 추상의 그 경계에 있는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아, 구성력이 쩐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그 특별한 전시회의 그 타이틀이 Confession. 네. 그러니까 어떤 걸 고백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작업은 이렇게 항상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장소에 의해서 항상 변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변화하고. 물론이죠. 그죠? 나이에 따라서 변화하고 내 삶에 어떤 지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때 변화의 그 모습들을 일기처럼 보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은 나의 고백이 된 거죠. 선생님이 이 작품 많은 스토리 아니면 선생님의 그 삶의 흔적들이 이렇게 함께 융합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한국에서 상하이로 여행을 갔다가 그때부터 50대 후반까지 이제 상하이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국을 떠난 그 삶, 아웃사이드로서의 아웃사이드의 삶을 오랜 기간
노마드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 모든 또 살면서 뭐 많은 애완들도 있었고, 그렇겠죠. 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도 있었고, 또 작업은 해내가야 되고, 그때 뭐, 아무튼 그때 상하이에서 삶이 엄청 드라마틱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한국으로 지금 이제 나이가 돼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유리됐던 삶에 대한 연결, 그리고 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가게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것을 공백을 메꾸기 위한 연결들, 또 치유의 그런 것들이 이게 종이 작업으로서 많이 바느질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종이에 이 한지도 있고, 네. 또 여러 색조도 있고, 신문지도 있어요. 이런 거 접어서도 하고, 네네. 그리고 바느질 이런 거는 드로잉에 붓으로 하는 선과 그리고 바느질의 그 선들이 이렇게 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로잉적인 선의 역할도 있고, 또 한 땀 한 땀 나의 어머니의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그 애환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성적인 것은 한국 와서 제가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이 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도 지평선. 그래서 무한대로 그 지평선에 저는 흠뻑 빠졌어요. 처음에 갔을 때. 한국 가다 보면 산이고. 산이 그렇죠. 한 70% 이상이 내 산이니까. 산은 좋았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가로막히잖아요. 근데 상해 가는 게 이거 앞이 쫙. 그래서 그때 또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매력 때문에 제가 그 수평과 수직의 줄긋기식의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 지리산의 그 산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버라이어티한 그 시각각으로 변하잖아. 한국은 자연이. 그렇죠. 거기서 강한 생명력과 색상에 대한 다시 제가 찾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회화 쪽에서 얘기하자면 일종의 꼴라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선생님의 그 삶이 묻어났으니까 더욱 이 작품 자체가 생생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대개 어떤 분들은 작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어떤 그 오브제 아니면 그 대상을 놓고 거기에 대한 감성이나 어떤 걸 그리시는데 선생님 좀 특별한데 이 작품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상하에서 아기들 키울 때 어린 시절에 그 유화가 좀 냄새가 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묵화를 3년을 배웠어요. 그때 이제 그 선의 그 느낌이죠. 네네. 선적인 느낌을 되게 제가 거기서 이제 먹이 주는 농담과 선의 그 느낌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다음에 그렇다고 뭐 북송화, 남송화 그대로 그리면서 내 회화에 한 건 아니고 그 뿌리 같은 느낌의 근원적인 그 동양화의 느낌을 서양화에 접목시키는 그 역할을 했는데 이런 거는 되게 구조학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색채의 대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좋아하는 게 삶에는 죽음이 있고 밝음에는 어둠이 있고 이런 대조를 좀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양화를 하고 갔죠. 네. 그다음에 우리 동양화의 근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네. 상해를 가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제 느낌엔 지금 이런 그 작품들을 보면서 동양과 서양의 아주 절묘한 만남을 어떻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작품 속에 있습니까? 네. 저는 서양에도 많은 예술가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요. 책을 통해서도 하고. 그랬을 때 동양이 좋다, 서양이 좋다 이건 아니고 동양의 느낌은 서양의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해요. 선생님께서는 특히 저희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유럽 쪽이나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지셨는데 그런 쪽에서의 전시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작품에 대한 세계를
구상하시고 네. 실현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한국 와서 계속 초대받으면서 지금 개인전을 하면서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도 상하이 있을 때는 거의 안 했어요. 네. 거기는 다 중국에서 다 막아가지고 잘 안 되고. 근데 한국 와서 했는데 특히나 서양 분들이 제 그림을 참 좋아해요. 예. 아까도 네. 이태리에서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스위스 크리에이터가 제 작업실 한번 방문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되게 그리고 또 별개 대사님도 제 작업실에 방문했는데 그 서양 분들이 제 작업을 한국 분들보다 더 좋아하시고 그래서 한번 서울에서 가서 이제 전시할 계획이에요. 네, 현대 감각에 네, 현대인들한테 많이 맞는 그런 네. 작품을 네.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는 거는 어떤 특별한 뭐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절로 사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영감을 느꼈을 때 작업을 하시나요? 쓰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도시, 그리고 생소한 그런 도시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이게 온 오감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도시만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유적지만이 주는 색채가 있어요. 그 깊은 이런 이 어둠의 이런 검은 색들도 사실은 물감의 색을 저는 상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원의 색이라든지 퇴적된 그렇죠. 그 블랙들 그 속에 엄청 또 색이 많죠. 그런 걸 생각하고 이런 검은 것도 그래요. 사실은 이 밑에도 막 울트라마인의 요 밑에 코발트 블루에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색이. 네네. 그냥 이게 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색을 생각할 때 저는 색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신 것 근데 같아요. 그 색의 근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이게 어둠이면 어둠은 죽음과 관련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저는 무한한 생명력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블루도 네네. 이 제가 스페인을 갔다 와서 이제 완성했어요. 이 코발트 블루를 참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 약간 신비로운 그 코발트 블루를 네. 하려고 하니까 제가 20대에 그 바닷가에서 작업한 적이 있어요. 네. 해가 뜨기 전에 한 새벽 4, 5시, 5시 조금 이후 이럴 때 찰나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블루가 그렇죠. 바다를 점령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런데 너무 저는 너무 근데 금방 가요, 그 색들이. 그런 색을 이렇게 막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을 오고자 한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얼떨결에 가방 들고 왔다가 그냥 못 나가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됐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너무 안 알려졌고 또 한국을 너무 떠나 살았고 한국 오니까 또 좋은 예술가 선생님들 만나서 좋고요. 또 좋은 평론가 선생님 만나서 좋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대륙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감성이지만 그것을 넘었으면 그래서 땅은 조금 넓은 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이는 뭐 계속 거기서 활동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동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뉴욕에 좀 가고 싶어요. 가서 이제 뭐 짧게 있으면서 근데 한국의 베이스 캠프는 한국이니까 내가 상하이와 뉴욕이랑 아니면 유럽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근거지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작업하고 큰 작업은 한국 돌아와서 하고 뭐 전시회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현 작가의 작품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상화에 가깝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추상화의 좀 특징은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축약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단순한 어떤 형상, 색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추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이 추상화라는 것 속에서 어떤 구상적인 요소, 우리가 알아볼 만한 자연적 재현 요소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직감적인 이렇게 어떤 감성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들을 보여주는 그림 혹은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박시현 작가의 작품에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자면 어떤 서사 구조를 안고 있는
있는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그림들은 마치 보자기나 어떤 천들을 기워서 만들어 펼쳐놓은 어떤 그런 장면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기억들 혹은 추억들을 갖다가 마치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하듯이, 책장과 같이 정리하듯이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그림을 통해서 연상을 시킬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연상작용 때문에 박시연 작가의 작품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항상 미술 TV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저의 잊혀졌던 많은 기억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요. 네, 박시연 작가님의 이 특별한 전시회는 저한테 가족,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 역시 박시연 작가님의 그 삶이 녹아든 그런 작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화를 시작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화를, 그 경계를 넘어서, 동양화의 경계를 넘어서, 어쩌면은 동양화, 서양화의 만남의 경계 속에서 이렇게 멋진 추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시연 작가님 작품 정말 흥미있게 관람을 했습니다. 네, 미술TV,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멋진 작가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